안녕하세요. 음악 디자비 채널의 프로듀서 사한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애널라이저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애널라이저란 분석과 관련된 단어로 이 파형이나 주파수를 분석하는 데 쓰이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퀀서에서 그런 애널라이저 이펙터들은 이런 특정 시간 혹은 지점에서 이 오디오 신호의 주파수 범위와 각 주파수들의 상대 레벨을 보여주는 이 오디오 스펙트럼을 통해서 주파수를 분석해 주는데요. 그리고 또 이 오디오 스펙트럼은 애널라이저 이펙터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EQ 이펙터들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EQ로 음역대를 조절해 줄 때 이 시각적인 오디오 스펙트럼을 통해서 객관적인 이펙팅을 해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애널라이저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바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에이블톤의 EQ와 무료 애널라이저 플러그인인 이 스판을 이용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애널라이저는 이렇게 이 사운드를 재생해주면 이 오디오 스펙트럼을 통해서 오디오 신호의 주파수 범위와 각 주파수들의 상대 레벨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가로축이 이 오디오 신호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 한 130Hz부터 2100Hz 정도까지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로축은 데시벨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궁금한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해당 음역과 그 음역의 데시벨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대적으로 이 낮은 레벨과 높은 레벨 음역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오른쪽 부분에 이 해당 사운드의 출력 볼륨을 이렇게 확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EQ의 오디오 스펙트럼도 굉장히 유사하죠.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보시는 이 세로축에 있는 숫자는 출력되고 있는 레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스트 시키거나 내려줬을 때 이 해당 음역대를 얼마만큼 업시키고 다운시켰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예로 이런 음역을 이만큼 부스팅 해주면 이 해당 음역을 6dB 정도 올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무래도 훨씬 더 이 정보를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건 이 스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EQ는 이렇게 이 그래프 표를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EQ 이펙팅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이 오디오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EQ 이펙터들은 정말 최고의 이펙터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디오 스펙트럼 표를 보고 EQ를 이용해서 음역대를 정리하는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마스킹 효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멜로디 샘플을 예로 설명드려보면 지금 보시면 이 멜로디 샘플은 대략 이 정도 음역대를 메인으로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다른 악기로 코드를 만들어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코드 악기가 쓰는 음역이 이 멜로디 샘플의 이 메인 음역을 너무 과도하게 침범한다면 이 멜로디 사운드가 과연 어떻게 들리게 될까요? 당연히 제대로 뚫고 나오지 못하고 곡에 흐릿흐릿하게 묻어서 존재감을 띠지 못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그 코드에 겹치는 음역을 분석하고 코드의 이 해당 음역의 레벨을 EQ를 이용해서 낮춰줘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음역에서 원하는 악기들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듣는 상당수의 음악들에서 대부분의 저음역은 지금 제가 불러온 이 드럼 샘플처럼 이 킥이나 또는 베이스 같은 굉장히 낮고 볼륨이 큰 악기들이 많이 차지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저음역은 굉장히 밸런스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음역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 킥베이스 외에 저음역을 사용하고 있는 트랙들을 이 오디오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찾아본 후 이 해당 음역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판단해보고 이 하이패스 필터로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그리고 또 이 방식은 이 앞의 사례들 뿐 아니라 이 레이어링 작업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레이어링 트랙들마다 원하는 만큼의 어필을 할 수 있게 음역대와 레벨을 정리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방식의 작업 과정이 계속 트랙들 간에 쌓이다 보면 이 모든 트랙들을 원하는 음역대에서 원하는 볼륨으로 출력시켜주는 믹스 과정에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합니다. 자, 어떤가요? 전 이 오디오 스펙트럼은 믹스에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각적 자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방금 앞에 설명드린 예제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모든 트랙에 이 EQ를 리펙팅해서 트랙들별 음역대를 확인하고 이 트랙들 간 밸런스를 맞출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각적인 자료와 수치에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귀로 정확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잘 조율해야 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과감히 시각적 자료를 버리고 이 귀로 느끼는 대로 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시각적 자료와 수치는 서포터 역할이며 메인은 귀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나 아예 착각하고 계실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내용인데 이 EQ의 애널라이저와 이 오디오 파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로 여러분은 이 오디오 파형의 어떤 해당 특정 부분의 볼륨을 이 EQ를 이용해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두 그래프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그래프의 세로축은 둘 다 출력 레벨의 크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EQ의 애널라이저의 가로축은 음역대를 나타내고 이 오디오 파형의 이 가로축은 시간대를 나타내죠. 즉, 이 오디오 스펙트럼은 한순간의 음역들의 레벨 분포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오디오 파형은 이 시간에 따른 레벨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디오 파형의 특정 부분의 볼륨을 줄여주는 것과 EQ로 특정 음역을 깎아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이런 이 3D 그래프의 정면부와 측면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애널라이저가 무엇인지와 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배워봤는데요. 물론 음악은 주로 귀로 느끼는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작업 과정에서 정확한 수치보다는 청각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문화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적인 측면과 수치들을 함께 이용한다면 그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작업을 하는데 좋은 시너지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모든 이론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 넓은 시야로 프로듀싱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 귀에 100% 의존하는 작업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작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공부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